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에 대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 교수님은 몰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책으로 엮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해봄직한 깊게 생각하기인 몰입은 책을 읽어갈수록 보다 분명하게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몰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바쁜데 몰입이라는 과정까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갈수록 몰입이라는 단어에 지나친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생활 속에서의 긍정적이고 집중력을 갖는 생각이라고 정리를 하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깊은 생각이 좀 더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연구 사례 등으로 몰입의 과정과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직면하는 문제별로, 또 속해 있는 집단별로 몰입의 대상은 다른 것이므로 이 책을 접할 때 열린 마음으로 집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인 심리학 교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을 플로우라고 명명했으며 삶이 고조되는 순간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거나 또는 물 흐르듯 편안한 상태에서 몰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몰입은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이며 각각의 경험으로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몰입은 생각에 잠기기가 본질이며 몰입 상태에서는 두뇌 활용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사고력이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네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 발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면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에 얼마만큼 몰입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일에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열심히 생각하기의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위한 시도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몰입 상태는 두뇌 활동의 극대화가 되며 즐거움과 기쁨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몰입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 준비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설정하라. 몰입을 위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몰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라는 설정에서 문제를 보고 다음으로는 어떻게라는 분산적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고의 확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의 확보,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외부 정보의 차단, 몰입을 위해 외부적인 자극, TV 시청, 신문 보기 등으로 집중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번째, 혼자만의 공간 선정, 혼자 편한 자세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몰입에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몰입이 심화될 때는 적당한 운동을 통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식사의 영양에 관심 가질 것. 몰입의 상태가 지속될 때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 식사의 질도 중요합니다. 몰입이 진행되면서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고 재미있다고 느껴지면 몰입의 90%에 이른 것이며 몰입의 상태에서는 뇌파 중 알파파가 유지될 때가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알파파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몰입의 훈련이 되면 어떠한 문제도 조금만 집중력을 높이면 최대의 집중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몰입을 위해 천천히 생각하기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나 학습, 기타 사업 문제 등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루 24시간 머리에서 그 문제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몰입이 알파파 상태에서 잘 이루어지면 어느 한순간에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떠올리게 되고 문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과도하게 작용될 때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통이 동반되고 조급함과 불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기는 명상에 가까운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알파파 상태에서의 몰입을 의미합니다. 두통이 심화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은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베타파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몰입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기,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에서 생각하기, 온몸에 힘을 빼고 명상하듯이 생각하기. 천천히 몰입하는 과정에서는 간혹 선잠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선잠 상태에서는 의식의 깊은 곳까지 문제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문제 해결에 관련된 깊은 아이디어를 구하게 됩니다. 몰입을 천천히 또 알파파가 작동할 때 하게 되면 선잠의 상태에 놓일 때가 많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나타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신의 고민거리가 무엇이든 아주 고차원적인 답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즐거움을 주고 마음의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몰입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정도의 양보다 훨씬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생각한 문제의 답이 일상적으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반해서 몰입 상태에서는 잠재되어 있던 내 안의 해결점들이 떠오르게 된다고 봅니다. 생각이 잘 안 풀릴 때 몰입하면서 잠을 자면 잘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잠든 사이에 문제는 풀린다. 뇌과학에서는 밤에 수면을 하는 동안에는 낮에 경험한 것을 학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입력되는 모든 정보가 수면 중에 뇌의 해마에서 재정리되고 통합한다고 알려져 있고 정보가 입력될 때는 감정의 강도와 정보의 반복 횟수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복된 입력이 장기 기억에 기억되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격을 받은 기억들은 평생 기억 속에 있게 됩니다. 몰입적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쾌감을 느끼게 되고 몰입 상태가 계속되면서 점점 쾌감의 정도가 높아지며 평소 생각하기 힘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축적된 많은 기억들이 문제와 연결되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열심히 생각하기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생활을 몰입을 위하여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몰입은 뇌도 춤추게 한다. 몰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며 다른 특징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면 그 문제 생각만으로도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집중도가 올라가면 쾌감도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몰입하여 몸이 지치지 않게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얻게 됩니다. 의욕이 샘솟고 자신감이 생겨서 낙천적으로 변합니다. 감각이 섬세해지고 하루하루가 감격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조그만 진전에도 큰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몰입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몰입은 우울감을 나타내지 않고 기분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뇌의 시냅스는 학습에 의하여 정보를 저장하며 생성됩니다. 시냅스는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냅스가 형성되는가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환경과 생각 등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성취감과 어떤 느낌을 갖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몰입에는 능동적인 몰입과 수동적인 몰입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몰입에 대해 알아볼까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를 갖고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에는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능동적인 몰입은 즐거움에 빠져드는 몰입입니다. 수동적인 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걱정이 많아지면서 수동적인 몰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 과정이 힘들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므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동적인 몰입을 능동적인 몰입으로 전환하여 보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몰입은 기쁨을 느끼는 과정으로 집중하는 몰입이며 수동적인 몰입은 위기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몰입 상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위기 상황 또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수동적 몰입 상태로 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수동적 몰입을 능동적 몰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법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풀리지 않는 문제를 2시간 동안 생각한다. 하루에 한 번 2주 동안 연습하기. 두 번째, 힘들이지 않고 오래도록 생각하는 방법 익히기. 세 번째,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생각하기. 생각과 몰입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은 열심히 일하게 패러다임의 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풍족함을 위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열심히 생각하게 패러다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의 성과도 빠르게 진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분석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 열심히 생각하기 패러다임에서는 자신의 일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몰입에 이르는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연습.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기 연습을 합니다. 자신의 업무나 신변의 일에 대한 생각이면 몰입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 천천히 생각하기.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며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생각하기 연습을 합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여 몰입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단계, 두뇌 활동의 극대화. 고도의 몰입 체험하기를 통하여 두뇌 변화를 느껴봅니다. 열심히 생각하기와 천천히 생각하기를 실천하면 깊은 생각으로 진행되어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그러한 단계가 되면 생각하는 재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 가치관의 변화. 몰입했던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로 사고의 확장과 가치관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몰입적 사고는 삶이 추구하는 소망을 이루고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둥대다 보면 일이 더 꼬일 수 있고 급한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서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되었던 몰입하기는 어쩌면 우리의 생활에 여유를 주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복잡해진 생활 속에서도 차분한 마음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우리의 생활에 집중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재성을 깨우는 몰입은 몰입적 사고를 실천하는 유대인의 영재 교육에 적용되어 어릴 적부터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몰입의 고도의 단계까지 습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실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몰입력이 커지고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몰입적 사고, 최고의 나를 만나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실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